한화 이글스의 부족한 외야수 자원에서 김경문 감독에게 눈길을 받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2025 시즌 포텐이 터질지 팬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진영 선수는 2016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2차 6라운드 지명을 받으며 프로야구에 입문했죠. 이후 2022년 한화 이글스로 이적하며 선수 경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는 꾸준한 발전을 통해 팀에서 기회를 부여받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타격 측면에서 이진영은 매우 공격적인 어퍼스윙 스타일을 선보이는 타자로 평가받는데요. 그의 타격은 단순히 공격적인 스타일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선구안을 바탕으로 공을 골라내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출루 능력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팀 타선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단단한 체격과 강력한 손목 힘에서 나오는 갭 파워를 활용해 장타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의 이런 장점은 단순히 안타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 투수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는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특히 이진영은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장타력과 선구안은 한화 타선에서 중심 역할을 맡기에 충분한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클러치 상황에서도 상대팀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같은 특성은 한화 타선의 폭발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2025 시즌에도 이진영이 한화의 타선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며 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타격 능력과 강점이 팀 전력 강화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활약이 팀의 성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한화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진영의 플레이가 한화의 성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시즌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진영 선수는 평균 인플레이 타구 속도와 하드힛 비율에서 리그 평균을 뛰어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을 강하게 때릴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강한 타구 생산 능력을 입증하지만 동시에 삼진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의 삼진 빈도는 과거 이성열과 비슷한 수준으로 타석에서 많은 공을 보면서도 헛스윙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빈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진이 많아지는 주요 원인은 선구안 부족이라기보다는 컨택 능력과 타석에서의 수싸움에서 나타나는 약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속구 계열 공에 대해서는 약 75%의 컨택률을 기록하며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변화구에 대한 대처 능력은 크게 부족한데요. 변화구 공략이 약점으로 작용하면서 타격에서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그가 많은 공을 보려는 타격 스타일과 맞물려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볼넷을 많이 얻고 장타도 자주 생산해내지만 타격이 풀리지 않는 날에는 타석에서 공만 보다가 연속 삼진을 당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속구를 놓치고 유인구나 존을 통과하는 변화구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며 삼진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진영은 컨택 능력이 부족하지만 출루율과 장타 생산에 초점을 맞춘 OPS 중심의 타격 스타일을 가진 타자라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팀 내에서는 강한 타구와 장타력을 바탕으로 득점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화구 대응 능력을 개선하고 삼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앞으로의 성장에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약점만 보완된다면 그는 더 안정적이고 꾸준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타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진영 선수의 타격 스타일은 팀 공격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무기지만 동시에 기복이 큰 양날의 검과도 같죠. 컨택 능력과 변화구 대처 능력이 개선된다면 그는
팀 타선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팬들은 그의 성장이 팀 전력 강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이진영에 대해 작년에도 주전으로 꾸준히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내가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는 부상 때문에 경기를 뛰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연습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걸지 않더라도 선수 스스로 지닌 잠재력과 장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경기를 통해 그 가능성과 능력을 하나씩 끌어내며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이는 이진영 선수에게 특별한 잠재력을 기대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성장하기를 바라는 신중한 접근을 엿보게 했습니다. 경기는 단순히 실력을 평가받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 선수 자신이 숨겨진 강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끌어내는 과정은 모든 선수에게 중요합니다. 감독의 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수가 자신의 잠재력을 경기를 통해 증명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죠. 앞으로 그가 이러한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며 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컨택 능력에서 약점을 보이지만 파워, 수비, 주력, 어깨 등에서 강점을 가진 전형적인 사툴 플레이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2022 시즌 한화로 이적한 후 그는 강력한 장타력을 앞세워 5월 한 달 동안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며 전형적인 한화 외야 툴가이로 남는 듯 보였죠. 하지만 2023 시즌에는 잠재되어 있던 선구안이 눈에 띄게 발달하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그는 한화 외야진 중 유일하게 풀타임에 가까운 출전 시간을 소화했고 WRC 플러스 100을 넘는 의미 있는 타격 성적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 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일반적인 리드오프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요. 어퍼스윙 기반의 파워 중심 OPS형 우타자로 테이블 세터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리드오프 타자로 기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화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리드오프를 실험한 사례였으며 성공적인 시도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앞으로 그의 발전 여부는 한화 외야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진영 선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